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도 왜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한지,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집에 이 물건이 있으면 재물이 샌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운을 맡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양 풍수부터 현대 심리학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재물이 새는 이유를 파헤쳐 볼게요. 1. 깨진 물건들 에너지의 누수점. 여러분의 집에 깨진 거울, 금이 간 유리잔, 이가 빠진 접시가 있나요? 동양 풍수에서는 이런 깨진 물건들이 기의 누수점이 된다고 봅니다. 풍수적 관점에서 깨진 물건은 완전함이 깨진 상태로 이것이 재물의 흐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깨진 물건을 오래 두면 우리의 잠재의식의 부족함과 결핍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물건들은 우리에게 고칠 수 없는 손상이라는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는 우리의 재정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물건은 바로 금이 간 거울입니다. 동양에서는 거울이 재물을 반사하고 증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믿는데 금이 간 거울은 재물을 왜곡시켜 반사한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깨진 거울은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 깨진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멈춰 있거나 고장난 시계는 정체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는 재물의 순환도 멈추게 한다는 의미가 있죠. 작동하지 않는 시계는 수리하거나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생명력의 통로 식물의 에너지와 재물의 관계. 집안의 식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강력한 에너지 촉매제입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이 목의 에너지를 대표하며 이는 성장과 확장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재물이 자라나고 번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풍수학적으로 재물식물로 알려진 종류들이 있습니다. 금전수는 동그란 잎이 동전을 닮아 재물을 부르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옥은 두껍고 윤기 있는 잎이 옥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행운의 대나무는 유연하면서도 강한 특성으로 재물의 안정적인 흐름을 돕는다고 믿어집니다. 식물의 배치도 중요합니다. 동쪽과 남동쪽은 재물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어 이 방향에 건강한 식물을 두면 재물운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현관 근처에 잘 자라는 식물을 두면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식물은 어떨까요? 인공식물은 비록 예쁘게 보일 수 있지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는 정체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마치 정체된 돈과 같아서 재물의 순환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물 관리가 어렵다면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스투키나 산세베리아 같은 관리하기 쉬운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물의 품질 재물 에너지의 순환 원리. 풍수학에서 물은 재물과 부의 직접적인 상징입니다. 물이 흐르는 방식이 재물의 흐름과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죠. 깨끗하고 맑게 흐르는 물은 부드럽게 흐르는 재물을, 정체되고 탁한 물은 막힌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화병에 오래된 물, 어항에 탁한 물, 습기로 인해 생긴 곰팡이, 이 모든 것들은 타락한 물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재물이 썩고 소멸되는 과정을 상징하죠. 특히 오래된 화병물은 생기를 잃은 기회를, 더러운 어항은 재물의 환경이 오염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물의 방향성도 중요하게 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의 물분수, 수족관 등은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빠져나가는 물배수구, 화장실은 재물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 뚜껑은 항상 닫아두고 화장실 문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과 관련된 재물운을 높이려면 집안의 물은 항상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하세요. 수족관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화병의 물은 자주 갈아주며 분수나 가습기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물이 정체되지 않고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재물운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4. 쌓여있는 쓰레기와 먼지 정체된 에너지. 청소를 미루고 계신가요? 쌓여있는 쓰레기통, 먼지 쌓인 구석, 치우지 않은 옷가지들. 이런 것들은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 재물운도 함께 막히게 합니다. 특히 집안의 재물구에 해당하는 곳이 지저분하다면 더 안 좋습니다. 동양 풍수에서 재물구는 보통 집의 남동쪽에 위치한다고 여겨집니다. 이 구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밝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지갑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상태는 어떤가요? 영수증과 불필요한 카드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지갑은 재물이 직접 드나드는 곳이니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세요. 풍수에서는 검은색이나 빨간색 지갑이 재물을 모으는 데 좋다고 합니다. 또 날카로운 물건들 길을 자르는 에너지. 집안에 너무 많은 날카로운 물건이 보이는 곳에 있나요? 칼, 가위, 뾰족한 장식품 등 날카로운 물건들은 풍수에서 살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물건들은 길을 자르고 재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침실이나 재물구에 날카로운 물건을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칼이나 가위는 서랍 안에 보관하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가구는 식물이나 천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풍수 원리가 현대 심리학과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날카로운 물건이 많은 환경은 우리의 잠재의식의 위험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재정 결정을 내리기 어렵죠. 6.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정체된 에너지의 덩어리. 여러분, 집안에 오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나요? 몇 년 동안 열지 않은 서랍, 입지 않는 옷가지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이런 물건들은 공간만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적으로도 정체를 만들어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그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는 새로운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재물가 들어올 공간을 막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선물로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미안함이나 의무감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풍수적 관점에서는 정기적으로 집안을 정리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새로운 에너지와 재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7. 숨겨진 파괴자, 습기와 누수의 재물 파괴력. 집안의 누수 문제는 단순한 가정 수리를 넘어 강력한 에너지 누출점입니다. 새는 파이프, 습기 찬 벽, 물이 스며드는 지붕은 모두 에너지 출혈을 일으키는 장소입니다. 이는 세 가지 차원에서 재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물질적 차원에서 누수는 실제 수도 요금 증가와 구조적 손상으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둘째, 건강 차원에서 습기와 곰팡이는 건강 문제를 일으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에너지 차원에서 누수는 끊임없는 손실의 상징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재정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붕의 누수는 풍수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지붕은 가정의 보호막이자 왕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붕이 세면 보호가 파괴되고 하늘의 축복재물과 행운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간다고 여겨집니다. 동양 풍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풍수 배치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누수 문제는 발견 즉시 해결하는 것이 재물운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8. 오래된 약품과 화장품 독성 에너지. 약장이나 화장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화장품이 있지 않나요? 이런 물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학적으로 변질되어 실제로 독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풍수적 관점에서는 이런 독성 물질들이 집안의 에너지를 오염시키고 재물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 약품은 원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오히려 질병의 에너지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약장과 화장대를 정리하고 오래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적절히 폐기하세요. 이는 건강과 재물운 모두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9. 어두운 구석과 채광이 부족한 공간 정체된 에너지. 집안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구석이 있나요? 채광이 부족한 공간은 에너지가 정체되기 쉽고 이는 재물의 흐름도 막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밝은 빛이 긍정적인 양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 에너지는 번영과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반면 너무 어두운 곳은 에너지가 강해 정체와 침체를 가져올 수 있죠. 가능하다면 자연광이 잘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어주세요. 자연광이 부족한 공간은 밝은 조명으로 보완하고 거울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빛을 반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재물구 보통 남동쪽는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역에 밝은 조명이나 노란색, 금색과 같은 따뜻한 색상의 장식을 두면 재물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 낡은 침구와 수건 휴식의 질저하. 매일 사용하는 침구와 수건의 상태는 어떤가요? 낡고 다른 침구와 수건은
우리의 휴식과 회복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물건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재충전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특히 침구는 우리가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낡은 침구는 우리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일상생활의 결정과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정적 결정도 마찬가지죠. 정기적으로 침구와 수건을 교체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침실은 재충전의 공간이니만큼 질 좋은 침구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1. 고장난 전자기기 에너지 누수의 원인. 작동하지 않는 전자기기가 집안에 있나요? 고장난 컴퓨터, 작동하지 않는 프린터, 수리를 미루고 있는 가전제품. 이런 물건들은 전기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할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자기기는 현대 생활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고장난 전자기기는 에너지의 흐름이 막히거나 왜곡된 상태를 의미하죠. 이는 재물의 흐름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장난 전자기기를 언젠가 고칠 거야라며 보관하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미루는 습관을 강화하게 되고 이런 습관은 재정 관리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고장난 전자기기는 수리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적절히 재활용하세요. 이는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재물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2. 과거의 기념품과 부정적 기억 감정적 에너지 누수. 이별한 연인의 선물, 불행했던 시간의 기념품, 좋지 않은 기억이 담긴 물건들. 이런 것들이 집안에 있다면 그것은 감정적 에너지의 누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물건에 에너지가 담긴다고 믿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담긴 물건은 그 부정적 에너지를 계속해서 방출하고 이는 우리의 현재 에너지와 재물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물건들은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부정적 감정을 상기시키고 우리의 현재 행복과 성취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새로운 기회와 재물도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런 물건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에 가르침을 주었다면 감사하고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13. 에너지 블랙홀 비어있는 공간과 놓친 기회. 우리 주변에 비어있는 공간들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닌 에너지의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빈 화분, 채워지지 않은 책장, 사용하지 않는 방 등은 모두 미완성과 결핍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비움과 채움의 균형이 중요하지만 목적 없이 비어있는 공간은 에너지의 정체를 의미합니다. 특히 빈 화분은 기회를 심지 않음을 상징하며 이는 재물적 기회도 놓치고 있다는 무의식적 메시지가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일부 풍수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간의 의도입니다. 모든 공간은 특정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의도 없이 비어있는 공간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게 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빈 화분에는 새 식물을 심거나 아예 치우세요. 비어있는 공간에 명확한 목적을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과감히 변화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정체되지 않고 재물의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14. 가짜 재물 진짜 풍요를 막는 장애물. 가짜 돈, 복제품 명품, 가짜 금이나 보석 등은 어떨까요? 풍수에서는 이런 가짜 재물이 진짜 재물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특히 장식용 가짜 돈은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로 가짜 돈을 장식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가짜라는 에너지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는 무의식적으로 진짜가 아닌 풍요를 상징하게 됩니다. 복제품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진짜가 아닌 것에 만족한다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적 관점에서는 저렴하더라도 진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더 좋은 에너지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비싼 명품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진실되고 정직한 에너지를 가진 물건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15. 부정적인 이미지와 장식 무의식적 메시지. 집안의 그림, 포스터, 장식품은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나요? 싸움, 전쟁, 슬픔, 빈곤 등 부정적인 이미지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상기시키고 이는 재물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이미지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시각화 원리와도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자주 보는 이미지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반영됩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풍요, 번영, 행복, 성공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자연의 풍요로움, 성장하는 나무, 꽃피는 식물, 평화로운 물의 흐름 등이 좋은 예입니다. 특히 재물구에는 풍요를 상징하는 이미지나 장식이 효과적입니다. 금색이나 보라색 장식, 수정,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배치해보세요. 16. 방치된 현관 기회의 입구 막힘. 여러분의 현관 상태는 어떤가요? 현관은 집의 입과 같은 곳으로 모든 에너지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지저분하거나 어둡거나 막혀있는 현관은 좋은 기회와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관이 깨끗하고 밝으며 환영하는 느낌을 주어야 좋은 에너지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어요. 현관에 쌓인 신발, 우산, 박스 등은 제거하고 밝은 조명을 설치하세요. 가능하다면 현관에 작은 분수나 식물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고 식물은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니까요. 또한 현관문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삐걱거리는 문, 고장난 도어벨, 작동하지 않는 현관 등은 모두 기회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17. 불균형한 요소 조화의 부재.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음양오행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를 의미하며 이 5요소의 균형이 중요하죠. 집안에 특정 요소가 너무 많거나 부족하면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재물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 요소금가 너무 많으면 차갑고 딱딱한 에너지가 지배적이 되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고, 불화 요소가 너무 많으면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될 수 있어요. 균형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적절히 배치하세요. 목나무 식물, 나무 가구, 종이 제품, 화불 조명, 전자기기, 빨간색 장식, 토흑 도자기, 진흙 물건, 노란색과 갈색 장식, 금속 금속 장식, 전자기기, 흰색과 금색 장식, 수물 거울, 유리, 파란색과 검은색 장식. 집안의 요소들이 조화롭게 배치되면 에너지의 흐름도 원활해지고 재물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18. 너무 많은 거울 에너지 혼란의 원인. 거울은 풍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하고 공간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지만, 너무 많은 거울이나 잘못 배치된 거울은 에너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거울이 카이기를 반사하고 증폭시킨다고 봅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좋은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에너지가 혼란스럽게 튕겨다니며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거울의 위치입니다. 침대를 향한 거울은 수면을 방해하고, 현관을 바로 향한 거울은 들어오는 좋은 에너지를 다시 밖으로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마주보는 거울은 무한 반사 효과로 에너지의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재물운에 좋은 거울 배치는 식탁이나 풍요의 상징물을 반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풍요의 에너지가 증폭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진 거울, 왜곡된 거울은 재물의 이미지도 왜곡시키므로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19. 혼잡한 전자기 환경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오염. 현대 가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중 하나는 전자기 오염입니다. 너무 많은 전자기기, 와이파이 라우터, 충전기 등은 우리 집의 에너지장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풍수는 수천 년 전에 발전했지만, 현대 풍수 전문가들은 전자기 에너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전자기기가 너무 많은 침실은 수면을 방해하고, 이는 결정 능력과 재정 관리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 주변에 많은 전자기기를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침실에서 와이파이 라우터, 컴퓨터, TV 등을 제거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완전히 끄세요. 또한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는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전자기장을 줄여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 부조와 색상 에너지의 불균형. 여러분의 집 안 색상은 어떤가요? 풍수에서 색상은 에너지의 종류를 나타내며 각 방향과 공간에 적합한 색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빨간색이나 검은색은 지나치게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너무 많은 흰색이나 파란색은 차가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균형 잡힌 에너지를 위해서는 색상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동쪽에 초록색이나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에는 밝은 색상을, 침실에는 부드러운 중성색을 사용하면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색상의 균형은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우리의 재정 결정에도 반영됩니다.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우울한 색상 환경은 피하고, 조화로운 색상 배치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행동으로 옮기는 재물운 상승법. 지금까지 집안에서 재물이 새는 20가지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재물운은 분명히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풍수는 마법이 아니라 에너지의 과학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치우거나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도와 에너지도 중요합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재물운을 높이는 작업을 할 때는 긍정적인 의도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풍요로운 에너지를 환영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지금 당장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깨진 물건을 수리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깨끗한 물로 화분에 물을 주는 등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집이 재물과 풍요가 넘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